흔히 출산의 고통을 뛰어넘는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이렇게 비유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통증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대상포진을 말합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대상포진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요. 또 최근에는 20, 30대의 젊은 층 환자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남자들로서는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을 잘 모르니까요. 통증의 강도를 어느 정도 수치화할 수가 있나요? 사실은 수치화를 하는데요. 예. 그 본인이 느끼는 바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토록 이렇게 많이 아픈 적이 없다 하는 것을 10점이라고 하고 예. 전혀 아프지 않은 걸 0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아픈 정도를 몇 점 주시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점수를 먹이기도 하는데요. 예. 이 점수도 개인적인 주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맞는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겠죠. 이 대상포진의 아픔을 되게 이제 본인이 겪은 아픔 중에서 가장 아픈 아픔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겪었다는 것이 직접적, 간접적 경험을 다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머로 맞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칼로 찔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의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통풍성 관절염 앓으신 분들은 또 그게 제일 아프다고 네, 그렇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대단한 통증 그렇습니다. 수위가 높아요. 대상포진이 그 얘기 맞나요? 수두를 걸려봤던 사람들에게 오는 거라고요? 네. 대상포진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수두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수두를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대상포진이 오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수두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수두가 유행하는 지역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이미 걸린 거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네, 증상만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나요? 왜냐하면 수두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한 반에 한 명이 있었다 그러면 그 반 아이들은 다 걸린 거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두 바이러스가 국가 필수 예방 접종으로 인정이 돼서 시작한 200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네. 다 대상포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005년 이전 출생자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처음에 이제 초기 증상이 비슷하더라고요. 포도 모양의 물집이 생겼다. 네. 간지러워서 긁었다. 주로 옆구리에서 많이 생겨나더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특징적인 증상을 좀 종합해보면 어떨까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통증입니다. 일반적인 포진과 다르게 이것은 처음 시작부터 이상스러운 감각 이상과 통증을 동반하면서 물집이 잡히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띠 모양으로 무리를 지어 나타나고요. 그렇습니다. 대상포진 자가진단법은 물집이 띠 모양으로 무리를 지어서 나타나고요. 물집이 몸의 중심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생깁니다.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에만 생기게 되고 예. 발생 전부터 2, 3일 전부터 감기 기운 같이 증상이 나타나면서 한 부위에 통증이나 이상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또 시작되면 쓰리고 따갑고 가렵고요. 대개 이분들은 수두를 앓은 적이 있고 또 나이가 많거나 당뇨를 앓거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면역성이 떨어진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몸의 한쪽으로만 생긴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이 수두 바이러스가 네. 수두를 걸린 다음에 나으면 신경절 안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경절을 따라서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예. 그게 되게 감각신경을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등 쪽에서부터 양쪽으로 분지되는 이 감각신경을 따라서 나타나서 한쪽에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아파 보이네요. 아유, 저 정도면은 지금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고요. 예. 견딜 수가 없을 정도여서 병원을 가지 않고는 도저히 집에서는 참아낼 수가 없는 정도의 통증을 보이는 분들입니다. 이제 물집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잖아요. 네. 보통 이제 터트리거나 하는데 네. 손을 댈까요? 그냥 둘까요? 그냥 두셔야 됩니다. 네. 손을 대서 터트리셔도 전혀 증상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예. 다만 잘못 건드리시면 이 농이 생기는 염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터트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게 얼굴이나 눈 부위에 오면 큰일 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 얼굴 쪽에는 안면신경이 있어서 이 안면신경은 눈도 관장하고 귀도 관장하고 또 맛도 관장하는 이런 신경이기 때문에 잘못 오게 되면
실명을 하거나 또는 귀에 뭐 소리를 잘 못 듣게 되거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뇌로 들어가면서 뇌수막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얼굴 쪽에 왔을 때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입술에 생기는 그 단순 포진 있잖아요. 네네. 이것과 친척 관계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아. 균 이름이 네. 단순 포진은 헬페스 심플렉스라고 하고요. 예. 대상 포진을 일으키는 균은 헬페스 조스터라고 합니다. 아. 뒤에 이름만 다르거든요. 그 뒤에 이름이 다른 것은 바로 바이러스의 종류가 조금 달라서 그런데 단순 포진의 경우에는 한 군데만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타난 부위에 계속 나타나는데 이 부위는 통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포가 나타나고 가렵고 약간 그런 정도였다가 금방 가라앉게 되죠. 하지만 네. 대상 포진은 한쪽에 나타나면서 신경절을 따라서 쭉 퍼지고 한쪽 부분에 아주 심각한 통증과 감각 이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네. 단순 포진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이제 단순 포진 뭐 보균이 네, 돼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순 포진을 알아본 사람들은 대상 포진도 올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네, 그거랑은 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대상 포진에 취약하거나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성별, 연령층, 직업군이 따로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면역이 떨어진 분들인데요. 예를 네. 들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또는 아하. 암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은 훨씬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노인들, 이 조금 체력이 떨어진 노인분들은 대부분이 이 수두를 앓고 지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네.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상포진은 중장년층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엔 20, 30대의 젊은 층들도 안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등을 중심으로 신경을 따라서 큰 띠 모양의 검붉은 물집이 생깁니다. 대상포진이죠. 이 30대 초반의 직장 여성은 주로 노인들이 걸리는 줄 알았던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깜짝 놀랍니다. 대상포진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고 칼로 정말로 콕콕콕 찌르는 것 같고 너도 나도 젊은 사람들이 주변에 나도 경험을 했었다라고 휴가를 앞두고 며칠째 밤샘 근무를 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졌던 게 원인 같습니다. 자, 실제로 젊은 대상포진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상포진 환자 69만여 명 가운데 20, 30대의 환자는 12만여 명으로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20, 30대가 그만큼 고단하게 살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체력은 뭐 틀림없이 20, 30대가 중장년층보다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문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 취업이라든지 뭐 끝도 없는 경쟁이라든지 네. 또 결혼이라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20, 30대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젊은 환자가 대상포진에 걸렸을 경우 뇌졸중의 가능성과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뇌졸중도 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아하.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심장과 뇌의 혈관 질환을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도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요즘에 이렇게 대상포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물어오십니다. 자, 잠깐 보실까요? 대상포진 걸렸을 때 아프고 가려운데 냉찜질을 해도 되는지요? 대상포진도 수도처럼 전염이 되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먼저 냉찜질이 도움이 될까요? 뭐 냉찜질을 하셔도 되고 온찜질을 하셔도 되는데요. 네. 통증을 줄일 수 있다면 본인이 원하시는 걸 뭘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통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하. 냉찜질, 온찜질보다는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대상포진 걸린 이제 가족 옆에서 이렇게 병구안을 하다 보면 네. 옮을 수도 있어요. 옮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대상포진이 생겨있는 부분에서 생긴 수포, 네. 이 수포 속에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기도 하고 배양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수포를 건드리게 되면 예. 틀림없이 전염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염이 되면 대상포진으로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두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두에 걸린 분이 나중에 추후에 다시 대상포진이 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전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접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두라는 것이 완전한 치료가 안 되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잠복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죠. 보죠. 수두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 수두 증상이 낫고 나면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 속에 숨어서 잠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 이 수두 바이러스가 대상포진이라는 형태로 다시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되면 뭐 말씀하신 대로 통증도 유발하고 나도 신경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가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어떤 치료를 시작하나요? 이 항바이러스 약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일단 물리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약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약제를 드시면 일단 통증이나 이상 감각이나 수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 피부 병변도 대부분 다 회복이 되죠. 며칠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한 보름에서 뭐 길게 잡으면 3주까지도 잡을 수가 있는데요. 대개 보름 정도 치료를 하면 회복이 됩니다. 다만 회복이 됐다고 해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작 시기를 아주 빨리 잘 네.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런 대상포진이 완치된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시기를 놓친 분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합병증이라든지 후유증이 필히 났는데 이게 아주 고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신경통이 평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치료 시점을 증상 발현 후 72시간 안에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하실수록 신경통 발생 정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얼른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면역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리고 뭐 이제 물집이 생기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띠상으로 생긴다 하면은 일단 병원으로. 병원을 빨리 가셔야 됩니다. 예. 기다려 보셨다가는 정말 신경통까지 계속 가지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예방에 이제 좋은 방법은 이것도 예방주사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고요. 예.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대개 이제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예. 50대 이상, 60대부터 지금 추천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내가 어릴 때 예방접종을 안 한 것 같다, 나는 면역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수두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수두 백신을 4주 간격으로 2번 맞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병원의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상포진을 한번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완치됐어요. 그런데 재발을 좀 그 막고 싶은 욕심에서 이런 경우에도 백신 맞아도 괜찮은가요? 그럼요. 아. 한번 걸린 분들한테 다시 올 수 있는 것이 이 대상포진입니다. 물론 재발률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다시 재발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고, 또 신경통을 어느 정도 또 이 예방접종이 줄여주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예방접종을 미리 한 번 맞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그 면역력의 문제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렵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 올릴 수는 없고요. 예. 따라서 뭐 체온을 올리는 방법 저런 것도 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운동을 하시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예. 야외 활동을 하면서 햇볕을 쏘이면 그 안에 그 자외선이 있어서 자외선들이 우리 몸을 좀 상당히 좋아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 도움이 되고요. 균형 잡히게 식생활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를 늘리셔야 되고 연세가 드실수록 한 10% 정도 더 많은 단백질을 잡수시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충분히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바로 일어나는 것보다 꿈을 꾸시더라도 새벽에 조금 더 잠을 주무시는 게 면역력에는 더 도움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즐거운 방법, 뭐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놓으시면 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젊은 환자들이 늘고 있는 그 대상포진, 그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